민주당의 내부 분열,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목소리 큰 친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의 반론을 제기하는 친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있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대안색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지사, 그 다음에 이낙연, 정세균 전 대통령 후보분들의 중도 성향의 이런 정치 지형으로 세 정도로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처럼 만일에 이재명계가 큰 소리 내면서 국민들과 유리되는 정치를 한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21대 국회 때는 8개 빼고 나머지 지역구를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재보궐선거 때 졌죠. 대선 때는 훨씬 많이 졌어요. 이것이 아마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됐던 가장 큰 이유가 서울을 이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하는데, 그럼 이쯤 되면 민주당이 정신을 차렸다면 서울시장 선거가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 누가 나왔어요? 송영길 후보가 나오고, 송영길 후보가 갖고 있던 지역구는 이재명 후보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극렬 친 이재명 계획을 하고 있는 공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송영길과 오세훈, 이건 민주당 지지자도 절대로 표를 찍어줄 수 없는 구도가 돼서 전 25개 구청과 단위 동별, 우리가 여러 번 가서 찍었던 기표소 있잖아요. 그 단위 동별 어느 한 군데에서도 민주당이 이기지 못했어요. 이거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참패를 당한 거죠. 그나마 8개 구청은 구청장 자력의 힘으로 겨우 건져냈습니다. 이게 친 이재명계가 난리쳐서 만들어 놓은 지방선거 구도였습니다. 경기도 결과를 볼게요. 21대 국회에서는 몇 개 지역을 빼고, 이건 딱만 넓었지 전부 이건 뭐 몇 석 안 됩니다. 이 오밀조밀한 모든 지역구를 민주당이 다 가져갔어요. 대선 때도 그나마 경기지사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5% 정도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공천을 친 이재명계가 엉망으로 하니 반성의 여지 없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31개 지역, 단위 지역 중에, 기초단체 중에서 22대 9, 22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9개를 겨우 건졌습니다. 도지사는 그나마 몇 군데 더 김동연 지사의 개인적인 어떤 인기라고 그래야 되겠죠. 용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죠. 이런 지역 몇 개를 이겨서 겨우 8,900표 차이로 김동연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 현 민주당 핵심 지도부의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친 이재명계에 대한 반박이 없다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명과 친문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친문은 소멸되는 세력이죠. 대통령이 이제 은퇴했는데 친문 세력은 의미가 없죠. 싸움은 친명, 친문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의 주도권은 김동연 대표라든지 이낙연, 정세균 의원과 같은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과 새로 수혈된 관료 출신의 김동연 후보로 축이 되는, 거기에 친문이 합류하는 형태로 민주당이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제가 볼 때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기획이 왜 힘드냐?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를 뽑을 때 전국 대의원들이 45%를 뽑고 권리당원이 40%를 차지합니다. 전체 85%, 표의 85% 정도를 당원들한테만 투표할 권리를 줍니다. 조금 민망했는지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도 또 15% 중에서 5%는 당원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결국은 90%를 당의 지지자들만 갖고 대표를 뽑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1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90%의 당원 투표인데 실질적으로 대의원들 표는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연구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투표를 하는데 이 권리당원이 이재명 후보가 당에 들어와서 대선을 치르는 과정 중에 20만 명 이상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로 만일에 전당대회를 치른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또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가 보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권리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일반 공천 과정 중에 당내 경선 과정 중에서 이 사람들의 발언권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다 보니 합리적인 민주당 당원들은 이 권리당원들 손에 휘둘려서 아무것도 되는 일을 못해요. 발언을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 벌떼같이 덤벼갖고 문자 폭탄을 남기는 당원들이 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친 이재명 계열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정리해내지 못하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민주당이 다음번 당대표를, 당 지도부를 구성할 때는 국민의힘이 했던 이런 방법, 외부의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당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지 않는 한 2년 뒤에 선거 결과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 민주당에 현재 몸을 담고 있는 분, 민주당 의원들한테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는 이렇게 서울에는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경기도에서는 요 정도 지역에서 몇 석을 얻는, 이 지역이 싹 다 빨개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때는 민주당이 반성해도 한참 지나야 될 겁니다. 민주당의 미래가 없으니 국민의힘만 되면 잘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당이 두루 잘 되는 게 내 살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 무려 대선에서 700만 표 이상 이었습니다. 국회의원도 거의 개헌선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던가요? 네. 서로 지지고 받고 싸우고 하나도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없었습니다. 당내에 분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구도가 됐든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합리적인 중도 좌파 정도로 쭉 지금까지 민주당의 적통을 이어왔던 민주와 자유에 대한 기본 개념을 흔들지 않는 그런 분들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22대 총선에 임할 수 있는 자기 개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주당에 고언을 드리고, 일반 우리 시민 국민 여러분들도 혹시 민주당 여론조사팀이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되는 그런 민주당 지도부 선거가 있을 때는 좀 더 냉정하게 전화를 받고 면접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이 구도로는 아마 선거하지 않을 겁니다. 이 구도로 선거하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민주당이 건강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투표하고 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